자, 오늘 유형들 좀 보고 지수함수도 좀 배우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시간 2차 방정식의 투근. 이거 이제 그냥 우리가 이미 이제 풀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2차 방정식의 투근. 이게 알파 베타라는 얘기죠. 이거 알파라고 놓을 거고요. 제가 베타입니다. 로그 3b가. 우리가 항상 뭘로 치환했나를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x값이 로그 3a와 로그 3b라고 되어 있는 거죠. 풀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 그죠? 그럼 뭐야? 주어진 거랑 그래도 벌통이라면 일단 첫 번째로 편하다? 밑을 통이라면 확실히 편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놓을 수 있죠. 통분하면요. 이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통분할 때 형태가 요때 이거를 b제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전체의 제곱이다. 가로를 쓰셔야 된다.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b에다가 가로를 안 치면 b에다 제곱을 붙이게 돼요. b제곱과 로그 3b 통째로 제곱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뭔 얘기냐? 이거와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다. 알겠죠? 연산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2 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b 제곱이면 2를 곱했잖아요. 이건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 그죠? 위에 있죠. 요거 보고 우리가 뭔 생각이 됩니까? 두분의 곱, 두분의 합.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워낙에 우리가 이 형태를 많이 봤잖아. 이 형태를 너무 많이 봤죠. 그거랑 이거랑 차이점이 없는 겁니다. 왜? 로그 3a와 로그 3b가 곧 알파와 베타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도 주의사항 로그 3ab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냅두셔야 돼요. 냅두셔야 돼요. 이거 보고 은섭이 로그 3ab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더하기일 때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이거 보니까 또 본전 생각나잖아. 요거. 물론 여기서 로그 3ab 해도 됩니다. 되게. 하지만 안 할 거죠. 딱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상황이죠. 두분의 합이면 얼마입니까? 두분의 합이면 4, 두분의 곱이면 1. 싹 채우면 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풀면 잘 풀릴 거예요. 2, 4 다시 한번 풀어 보시고요. 2, 9 2, 9 자, 이거는 원리로도 풀리지만 원리로도 당연히 풀리죠. 이게 그 문제가 아니구나. 얘는 그냥 풀어야 되겠네. 로그 4 보니까 2제곱 생각나죠? 그렇죠? 그래서 2 로그 2 그래서 0.6020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나머지 동그라미도 다 해보세요. 알겠지? 나도 해놓을 테니까.
물론 4번 로그 2 곱하기 자 원리로 풀면 4번을 원리로 풀면 이게 맞죠. 그래서 로그 10이면 1 되고 이렇게 푸는 게 원리입니다. 맞죠? 근데 이 원리를 계속 하다 보니 하나의 형식이 하나의 패턴이 정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수배열이 같다. 자리는 다르지만 수배열이 같으므로 이때의 소수값은 소수 부분은 이게 될 게 뻔하고 두 자릿수이므로 1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용문법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다도 적용하면 수배열이 2니까 0.30이고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그렇죠? 이거는 2 곱하기 10분의 1로 풀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걸 써먹은 거 지금 써먹고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으므로 얘는 이럴 거다. 이런 연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다는 것이죠. 그죠?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이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 3, 2에서 주의사항 2, 3, 2에서 주의사항 잘 풀릴 건데 이걸 보시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이게 아니죠. 그 마이너스 1.5544를 보시고 마1, 마0.5544라고 하시고 더하기 1 빼기 1 했었어야 됐다는 거. 그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2, 3, 3 실생활의 활용. 여러분들 이게 내가 가짜 뉴스를 본 건가? 뭐 8월 며칠 날뭐 개개일식 돼서 불하죠? 아 진짜요? 그래서 한 6분 정도 세상에 엎어질 거라고 100년에 한 번씩 있을 거라는 있는 거는 올해래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한 번은 난 그런 적이 없어. 한 100년에 한 번씩이면 우리나라요? 몰라. 우리나라는 어딘지 모르겠어. 그것도 하긴 어디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아마 아니면 딴 나라.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거 되면 그 옛날 사람들 막 세상에 막 열망한다고. 이게 그 어떤 가끔 유튜브 보면은 아직도 그게 있던데 지구가 둥글다는 건 굴하다. 평평하다. 야 이게 다 이런 위성 사진다 이런 거 가짜고 평평하다. 그것도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생긴 거야. 태양이 돌고 달도 돌고 별도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그런 애는 아직도 있는데 안 받지 않냐 서울 위에서. 대기권 위에서 본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었죠? 2, 3, 4. 별의 등급. 이 얘기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쨌든 그렇대. 어디냐? 스몰 M. 별의 등급. 밝기는 I. 그렇답니다. 그리고 관계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특히 로그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 그 막 별쪽 천체 공부하면 막 몇십억 제곱 막 이런 거 뜨잖아. 그게. 그랬을 때 그걸 로그로 표현해 버리면 되거든요. 왜 그렇죠? 로그의 결과가 지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그가 이쪽 파트에서 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C는 어떤 상수랍니다. 자, 3 어디다 대입해야 될까요? 3등급. 이거를 어디다 대입해야 될까요, 일단? 그렇죠. 등급이라며. 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죠? 3등급.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8등급. 8등급은 어디다 대입합니까? 당연히 할 게 또 이거밖에 없죠. 대신 I1, I2란 이름을 붙여줄게요. 안 헷갈리면. C는 C1, C2 하면 안 됩니다.
C는 고정직이고요. 원래 그냥 I라고 써도 되는데 우리가 문제 풀 때 우리 스스로 헷갈릴까봐 그냥 써놓은 거죠. 그렇죠? 몇 배인가를 알아보랍니다. I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배인지 알아보려면요. 3등급의 밝기는 8등급의 몇 배인가? 그 뭔 소리입니까? 내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의 몇 배인가 하면 볼펜으로 나를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8등급짜리로 3등급을 나누면 되죠. 밝기 대 밝기.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식은 이 식이라는 얘기지. 어디 가냐? 8등급짜리에서 I2에서 I1을 나눠준 이 모양만 만들면 이 문제 해결하는 거죠. 내가 구하자는 건 저거니까요, 지금. 굳이 I1 따로, I2 따로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한테 필요한 거는 얘예요, 얘. 이 모양만 만들어놓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상태를 봤더니 그렇지 이 모양만 만들면 전땡이니까 빼버리자. 빼버려서 이 C를 사라지게 하자는 얘기죠. 저쪽은 마오가 되겠고요. 이 거꾸로 뺍시다. 빼는 것도 이렇게 빼는 거다. 뒤집어서 빼면 뭐가 되는 것이죠? 5가 되겠고요. 저쪽은 C는 사라지고 뒤집어서 뺐어요. 로그 2 그 다음에 그냥 빼는 게 낫었네. 다시 할게요. 이유가 있어. 그냥 뺄게요. 이 모양을 만들려면 이게 만들기 편한 방식으로 빼는 거예요. 자, 그냥 빼면 나오고요. 저쪽은 묶이면 나 2분의 5로 묶어서 로그 I1 빼기 I2 이게 편해서 그래요. 그냥 이유는 하나입니다. 편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전부 다 플러스로 바꿔놓고 곱하기 양변에 5분의 2씩 하면 나한테 필요한 게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죠? 여기 밑에 뭐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10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진수 지수 돌려버리면 지수 진수 돌려버리면 이게 되겠죠. 끝났다. 100배. 이해되셨죠? 결론은 뭐냐? 자, 여기서 뭐 중요한 내용을 이런 용어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들을 문자로 세팅한 뒤에 구하고자 하는 식도 문자로 세팅해서 그런 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 알고 푸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 2, 3, 4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길어서 그렇지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서 뭐가 V고 뭐가 뭔지만 파악해가지고 잘 넣어주면 쉽게 좀 풀립니다. 근데 하기가 좀 싫죠. 읽기가 싫으니까. 다행인 게 있어요. 이거 딱 내신 때 한 번 나오고 고2 모의고사 때 좀 자주 나오다가 고3 때는 아예 또 사라집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얘는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 이 문제가 단순하지만 좋은 문제예요. 이게 뭐 길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2, 3, 6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별걸 다 수학으로 구하는구나. 이게 진짜 실제로 구하니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누에 나방 암컷 뭔지도 모르겠어. 누에는 알겠다 내가. 그 누에가 그거 아니에요? 뽕님 먹어서 그죠? 그 막 비단 만드는 그 별걸 다 구하는 거. 그건 내가 나는 의대가 수학이 왜 필요하지? 배만 잘 째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더만. 보니까 이게 적분에서는 적분이란 막 단면 넓이도 구하고 막 별짓 다 하거든 적분에서. 근데 물론 단면 넓이를 기계가 구해줘. 근데 그 기계가 뭐를 해주냐면 그 혈관 같은데 단면 이런데 고혈압인지 뭔지 보려고 하면 그 단면의 넓이를 적분해 주는데 그때 적분이 쓰이는 거야. 그 혈관의 이 단면에 이게 어떨지 모르잖아요. 부피나 이런 거를. 그런 거를 다 수학으로 하더만. 그리고 이제 조만간 사인 함수 나와. 사인 함수도 여러분들 에어팟 끼잖아. 나중에 수행평가할 때 꼭 기억했다 이거 하나 써. 수1 때 실생활에 적용. 학교가 좀 겹치나? 어쨌든 간에 그 에어팟의 그 뭐라고 하지? 노이즈 캔슬링 이 원리가 뭐냐면 그 소리라는 게 나는 몰라. 난 과학을 모르니까 소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게 삼각함수랑 똑같은 모양이 나중에 보면 알아. 그럼 반대로 노이즈 캔슬링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반대 주파를 이렇게 날리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상쇄시키는 거더만 이게. 겁나 똑똑한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도 했을까?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도 뭔가 주파수를 보내서 그 기능이 보내서 저쪽에서 오는 것들을 상쇄시켜 버리는 거거든. 나중에 실생활 때 한번 쓰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2, 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생산량을 증가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답니다. 일정한 비율. 예시를 한번 보죠. 10%씩 증가시켰다라면 원래 초창기에 했던 그 생산량에서 1 플러스 100분의 10을 하면 1년째 증가량이 될 거야. 그지? 2년째는 어떻게 되겠어? 매년 증가하니까 다시 이것에 2년차 때는 또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매년 10%라면 예시예요. 지금 이 문제랑 관련 조금 없고 3년 차면 또 붙겠죠. 그러면 N년 차면 앞으로 이런 식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 하나 이해되시면 돼. 이걸 문제에 적용하자. 어떤 공장에서 원래 기본 생산량이 있었을 거야. 기본 생산량? 좀 말은 좀 안 되지만 그냥 쓸게요. 그냥 우린 이해되니까. 자, 여기서 매년 일정한 비율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일정한 비율을 B라고 할게요. B 프로 한마디로 일정한 비율이라 했기 때문에 그 일정한 비율을 비율 100분의 B라고 하겠습니다. 안 써 있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1년이 되면 이게 될 겁니다. 2년이 되면 2가 되고 3년이 되면 3이 되고 몇 년 지났나봐 그게. 몇 년이 지났을 때에 올해 생산량의 올해 생산량의 몇 배가 되게 해라? 2배가 되게 해라. 이 뜻으로 바꿀 수 있죠. 맞잖아, 채무나. 원래 올해 생산량이 A인데 매년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증가할 건데 그게 어느 날 원래 거의 2배가 되게 해줘라고 식을 만든 거예요. 이걸 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양변 나누기 A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로에 뭐 0.17 이딴 게 괜히 써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양변에 로그를 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등식의 양변에 로그를 곱한다라고 말해요. 로그를 취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지수에서 뭐가 있었죠? 양변의 지수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없었죠. 더하면 안 됩니다. 빼도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변 로그 취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취해 놓으면 이게 되겠죠. 여기는 로그 2가 돼서 로그 2가 얼마예요? 0.3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제 네 자리가 아닌 뭐 두 자리 이 정도 수준으로 해줘요. 알겠죠? 3010 이렇게 되는 문제는 좀 시험 볼 때 안 보일 겁니다.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자리를 곱하기에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0년 후에 10년 후라고 나왔네요. n이 얼마란 얘기죠? 더 고맙죠. n이 10. 여기다 내려와 10. 다시 곱해 10 하면 여기가 한 방에 털어서 그냥 3 여기까지 50년이다 그렇죠? 근데 문제를 또 살짝 봤더니 그 3이 말이야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 우리한테. 이쪽을 알고 싶으면 이 부분이 로그로 바뀌면 될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살짝 보니까 그 이 3이 대충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그 0.172, 0.03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서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이냐? 0.03으로 이쪽을 바꾸시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0.03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죠? 100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맞죠? 바꿔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바꿔볼까? 거꾸로 볼까? 이게 나으려나? 잠깐만요. 뭐가 좀 나올지 생각해보자. 이쪽이 아까 3이었죠? 양변 로그에서 3. 이 상태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바꿔 풀면 더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 3을 뭘로 바꿔줄까? 이쪽까지 해놓고 이놈을 좀 바꿔줄까? 아까 10이 이쪽이 내려왔었죠, 그렇죠? 잠깐만요.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 아까 A 지워줬고 여기서 잠깐만 조금만 더 편하게 풉시다. 계산이 좀 편하게 나은 게 있을 것 같아요. 1 플러스 100분의 B의 10. 이 상태까지 됐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로그 하면서 잠깐 내려와 봅시다.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주면 되겠고 이쪽은 로그 2가 되겠죠, 맞죠? 로그 2고 그 다음에
이 로그 2가 애초에 얼마인지를 알잖아. 자, 이 부분을 뭘로 바꿔? 0.3으로 바꾸어. 여기서 계산을 좀 다시 했었어야 됐어. 방법은 똑같겠다. 숫자가 안 나와가지고. 자, 이거 됐죠, 그쵸? 나누기 10씩이죠? 됐다. 이게 안 나오긴 왜? 이상했어. 그래서 0.03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0.03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로그 0.1.07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따라서 얘네 둘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안 같을 수가 없죠. 이게 되죠, 그쵸? 따라서 B는 7%가 돼야 되겠죠. 거기서 이 부분이 안 나와가지고 다시 좀 푼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내려왔고 0.3, 0.03이죠, 그렇죠? 이 부분을 0.17로 바꿔 풀이 같아야 되거든. 그럼 한번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과제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하도 빡세서 대신에 그리고 좀 숙제를 조금 주말이니까 좀 줄여는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33까지만 할게요, 이번 숙제. 뭐 뒤에 다 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할게요. 최소 33, 맥스 35. 그럼 되겠죠?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주말에도 좀 방학일 때 부담이 좀 없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니멈 34, 그죠? 최대가 35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어디를 좀 풀 것이냐? 지수함수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수함수. 그리고 그 중간중간 숙제하다가 안 되는 거는 톡방에 올리시면 나도 볼 때마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다 이제 다 초대돼 있죠? 안 된 사람 한 명도 없죠? 다 돼 있을 겁니다. 자, 지수함수 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함수로 배우는 거죠.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형.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수의 미지수가 지수의 정의역 부분, 그러니까 x 부분이 있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a 라지 x랑 그건 1차함수, 그죠? 얘는 여기에 살짝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범위를 좀 정해줄 건데, a를요 딱 두 파트만 할 겁니다. 이때와 이때만 할 겁니다. 왜 저래야 되느냐? 그 a가 음수면 가끔 여기 2분의 1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허수가 되거든. 안 되잖아. 함수인데. 함수가 뭐예요? x에서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무조건 y에 한 발 맞춰줘야 되거든요. 뭐 그럴 수가 있어야지 뭐 당시. 그래서 음수인 영역은 안 할 겁니다. 1인데도 안 할 거예요. 왜? y는 1x면 그냥 얘는 뭐죠? 상수함수라서 안 할 거나 이 소리. 그러니까 여기만 할 거예요. 여기만. 알겠죠? 지수함수의 이 a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가지고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죠. 역시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야. 그죠? y는 2분의 1 x 하나 뭐 그려봅시다. 실제로 0 되면 1 됩니다. a의 원제곱이라. 그죠? 2 넣으면 4분의 1, 1 넣으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024분의 1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일 넣으면 2 되고 마일 넣으면 4 되고 해서 그림이 약간 이런 형태, 그죠? 그 나이키 모양 비슷한 그런 형태, 이런 형태로 되는데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친구도 있어. 공동수학도 한 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죠? 그 선이 말이야 닿지는 않는데 끝없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이 생겨. 넘어가진 않아도. 지금이 딱 그래.
0에 가까워지나? 이 0을 넘어가는 일은 없죠. 우리가 그때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또 나중에 또 물어보면 점근선 물어봤더니 점으로 되어 있는 선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점점 한없이 가까워지되 닿지 않는 선. 그게 점근선인 거예요. 아시겠죠? 점근선이 발생합니다. 현재는 X축이죠. X축도 식이 있죠. Y는 0이라는 식이 있죠. 이 점근선은 공통수학 2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쌍곡선에서부터 나온다. 조만간 또 배울 거야. 지은쌤이 잘 알려줄 거야. 그래, 점근선이라고 해. 이렇게 알려주실 거야. 아시겠죠? 이 배워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있을 수 있죠. Y는 이게 Y는 이제 2분의 1 X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0 넣으면 1 됩니다. 그렇지? 1 넣으면 3분의 1. 마일 넣으면 3. 좀 더 가파라져 이렇게. 그죠? 여기도 점근선이 생겨.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 분모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팍팍팍 꺾이게 돼 점근선은 있다는 거죠. 맞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1, 2. 이제 A가 1보다 클 때 영역도 그려봐야죠. 그렇죠? 2x. 이것도 0 넣으면 1 되고 1 넣으면 2 되고 2 넣으면 8 돼서 약간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도 점근선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y는 3x면 더 꺾이겠지. 이게 좀 더 확 더 꺾이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1대1 함수와 자, 이거 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뭐가 함수에서 겁나게 중요하냐면 은근히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의역의 범위가 정의역이란 일단 뭐냐? 정의역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다 대입하는 x에 대입하는 숫자들 있죠. 그것들의 범위를 말해요. 이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 이 생각하면 안 돼. 치수함수 1대1 함수 이러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정의역을 이 범위를 딱딱 예를 들어 정해주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1, 2, 3이라는 게 있고 y는 x제곱이라는 식이 있다고 쳐봐. 자, 이게 이름을 함부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3쪽 1, 2, 3 이렇게 있으면 자, 일단 함수란 무엇이냐? 함수는 x에서 식에다 하나를 대입할 때 y 값이 반드시 한 개만 나오면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화살 쏘아내고 여기가 관역이에요. 무조건 한 발만 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맞춰야 돼. 맞았던 데 또 맞아도 돼. 그게 함수야, 쉽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얘가 쏘았어. 여기 맞았죠? 쏘았어. 여기 맞았죠? 그럼 함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역과 여기 또 공역이라고 불러요. 맞은 데는 치역이라고 불러요. 이게 굉장히 함수에서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함수잖아? 근데 하다못해 만약에 이걸 하나 줄였어. 이렇게만 놨어.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1밖에 없고 공역도 1밖에 없잖아? 1은 1밖에 안 되지, 그치? 당연히 함수고 이때는 얘가 항등함수도 되는 겁니다.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건 이제 공통수학 2에서 배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저 1대1 함수는 어떤 얘기냐? 1대1에서 벌써 좀 느낌이 오죠. 한 놈당 하나씩. 한 놈당 하나씩. 단 정의역과 아니다. 큰일 날 뻔했네. 공역과 치역의 범위가 달라도 됩니다. 이게 1대1 함수의 뜻이.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어. 1대1 대응. 여기는 무조건 다르다가 아니야. 달라도 되고 바꿀게요. 공역과 치역의 범위가 달라도 돼. 같으면 더 좋고. 이게 1대1 함수의 뜻이에요. 한 놈당 하나씩이지만 반드시 공역이 치역이 아니어도 돼. 그게 1대1 함수의 뜻이야. 1대1 대응이란 뭐냐? 당연히 한 놈당 하나씩이고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돼. 공치, 일치해야 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1대1 돼요. 공치일치라고 하나 써보세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구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이제 이런 말이 나와. 곧 역함수라는 것도 다시 배워야 되는데 다시 나지 여러분도 안 배운 사람 아니니까. 역함수는 1대1 대응의 조건에서만 성립하는데 갑자기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인데 역함수를 구해버립니다. 이게 뭔 짓이죠 갑자기? 원래는 1대1 역함수를 구할 때는 1대1 대응이 전제 조건이란 말이야. 근데 이 새끼 1대1 함수라고 해놓고 갑자기 역함수를 구해버려. 그 아래는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은 이 파트에서는 공역을 요만큼으로 놓겠다라는 의미가 돼서 치역도 이만큼이니까 역함수도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혀있진 않아 문제에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 혼동이 온다고. 아니 얘 1대1 함수라고 기껏 배워놨는데 역함수를 왜 구하지? 그 안에는 전제가 깔린 거야. 자 다시 한번 이게 조금 어렵기는 지금 공통수학 투랑 섞여서 그래요 이게 지금. 자 이게 그렇게까지 막 문제를 풀 때 치명적인 문제는 아닌데 알면은 좋아요. 알면. 다시 한번 이때는 왜 1대1 함수냐?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x 하나당 y 하나씩은 맞죠? 좋았어. 그럼 1대1은 맞아. 함수도 맞죠? 왜 x 하나 넣었을 때 y도 몇 개 나오니까 하나 나오니까 함수도 맞죠? 그렇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1대1 함수라고 했을 때는 공역이 실수 전체인 거예요. 이게 공역인 거야. 근데 치역은 얼마큼이죠 지금은? 요만큼이죠? 이러면 1대1 함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야 공역은 이만큼만 해. 그럼 치역도 얼마큼이 되는 거죠 지금? 요만큼만 되는 거죠? 그때는 1대1 대응인 거예요. 뭘로 구분하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무조건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는 지금 이 안에는 1대1 함수라고 적었을 때는 어떤 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다? 공역이 이만큼일 때란 말이 들어있는 거야. 자동으로 들어간 거야. 알겠죠? 대신 치역은 요만큼이니까 1대1은 맞고 함수도 맞고 공치가 일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1대1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끔 역함수를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는 자동으로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공역도 이만큼이고 치역도 이만큼이야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자동으로 장착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게 골 때리는 문제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만간 이거 이렇게 배울 거야. 함수라고 하고 배워요. 분수 함수 해서 배운단 말이야. 그때는 자동으로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냐면 정의역이 X쪽이 0이 아닌 모든 실수란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 말에. 함수 이렇게 함수 y는 x분의 a 하고 쫙 문제가 써 있으면 자동으로 이 말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놈이 여기다가 이래버렸네? x는 실수 전체 이런 걸 막 적어버렸어. 어떤 놈이 옆에다가. 이러면 얘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죠?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안 나오니까. 참 이게 골 때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함수 파트 뜨면 정의역, 공역, 치역들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 때문에 이게 잠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0,1 기본적으로 지나겠죠. 0 넣으면 1 됐으니까. 점근선도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260 한번 풀어보죠. 지수함수인 걸 골라보랍니다. 자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긴 놈이다? 그 지수 쪽에 정의역 x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몇 분 찍으시냐 좀 잡아볼게요. 아니 나 무전. 자 260 지수함수는 기억 골랐으면 됐고 니은 골랐으면 됐고요. 디귿은 분수함수입니다. x가요 지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리을도 파이도 하나의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함수값도 바로 구해볼게요. 261부터 264까지 잘 풀릴 거예요. 이거는 한 2, 3분 드리겠습니다. 2분이면 다 풀 겁니다. 아예 여기서 싹 해버리세요. 269부터 272까지도. 지수함수가 잘 뚫리면
뒤에 나오는 지수 방정식 부등식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대수 파트에서 지수 로그 이 파트가 좀 많잖아. 나는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는데 하면은 함수만 계속 풀어도 앞뒤로 다 잡힌대. 그러니까 각종 똑같아. 삼각함수 곧 배운단 말이야. 뭐 별거 다 나와. 근데 자꾸 내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삼각함수 나오는 데만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각종 파트 함수만 잡아도 굉장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야, 261 답 한번 불러드릴게. 261부터 해서 264까지 1, 25, 5분의 1, 125 265부터 268까지 1, 81분의 1, 9, 9분의 1 쉽죠? 이건 뭐 앞에랑 똑같습니다. 269부터 272, 5x 개념이죠, 개념. 정의어 모든 실수 맞죠? 그려봤더니 x값 없는 거 없었잖아요. 공역은 현재 실수 전체일 때 치역은 y는 0보다 큰 게 됐었죠. y는 2x 그래프. 그러니까 이거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서 이렇게 그려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죠. 요래 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x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요. 271에 0,1 지나고 점근선은 x축이네요. 생긴 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지수의 값이 큰 게 작은 수가 되죠. 그죠? 너무 당연해 사실. 2분의 1x에서 2분의 1 제곱과 2분의 1 세제곱은 네가 큰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밑이 0과 1 사이에서는 지수가 작으면 커진다. 밑이 1보다 크면 어떻죠? 큰 게 크다. 큰 게 크죠? 이걸 갖고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713부터 해서 276은 밑을 통이라고 풀으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273은 작은 놈이 큰 놈이죠. 따라서 왼쪽. 274는 밑을 통일 해놓고 살짝 바꿔놓으면 2분의 1 3분의 1 밑이 1보다 큰 건 큰 놈이 크죠. 그 얘기입니다. 밑이 1보다 크면 큰 게 크다. 밑이 0과 1 사이면 작은 놈이 크다. 맞죠? 275 밑이 5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얘는 10분의 3. 얘는 3분의 1. 30으로 보면은 얘가 30분의 90. 얘가 얼마죠? 30.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왜냐?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게 크다. 라고 했으니까. 276은 작은 놈이 큰 놈입니다. 그죠? 따라서 왼쪽이 작죠. 오른쪽은 2분의 1이니까. 자, 이쪽 잘 됐습니까? 괜찮죠? 넘겨서 자, 이제 평행이동, 대평리, 평행이동, 대칭이동, 최대최소. 자, 이거 이제 맨날 똑같아요. 자, 우리가 매번 함수를 배우면 지금부터 언제부터냐? 중2 때부터 해서 함수란 말이 중2 때 나옵니다. 중2 때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수는 맨날 어떻게 배우냐? 기본형 배우고 평행이동된 표준형 배우고 일반형 배우고 최대 최소 배우고 그게 끝입니다. 맨날 그래요. 자, 평행이동은 어떻게 되냐? 이런 도형의 평행이동은 2차 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인 만큼 빼시면 됩니다. 움직인 만큼 빼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대칭 이동은 조금 달라. 자, 대칭 이동은 점이랑 똑같은데. 자, 이 x축 대칭이면은
뭐의 부호를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y의 부호를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y축 대칭이면 뭐의 부호를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x의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이거는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평행이동은 안 그렇죠.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고지고대로 이동하면 되지만 포물선이나 원이나 분수함수인 쌍곡선이나 오늘 배운 이 지수함수의 선이나 평행이동할 때는 어떻게 한다? 움직인 만큼 빼면 됩니다. 이차함수랑 똑같아. 이차함수 잘 봐봐. 우리가 이차함수도 보면은 y는 2x 제곱이 있다면 x로 3만큼 y로 5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잖아. 그죠? 움직인 만큼 빼면 됩니다. 평행. 삼각함수도 저렇고 배우는 모든 함수가 다 저렇습니다. 알겠죠? 자, 원점 대칭 이동이면 부호가 둘 다 바뀌죠. 그렇죠? 하나 더 있죠. 여기서 y는 x 대칭일 때가 있습니다. y는 x 이때는 어떻죠? 뭐가 바뀌냐면 여기 있는 게 예를 들어서 a, b다 그러면은 대칭인 이 점은 뭐가 된다? b, y가 자리를 바꾸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하나 적어놓을게요. 그 대칭 이동 파트에다가 역함수라고 적어주시고 1대1 대응일 때 이러면서 공통수학 2도 배워버리는 거죠. y는 x 대칭이라고 한번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x랑 y 자리 바꾸고 역함수 만드는 방법 바꾸고 y로 정리하고 그게 역함수예요. 알겠죠? 이 역함수의 뜻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런다고 역함수가 뭐예요?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 그건 세 번째고 얘네들이 나와야 된다고 메시지가. 알겠죠? 1대1 대응 y는 x 대칭 x랑 y 자리 바꾸고 y로 정리하면 역함수가 된다 그 뜻이에요. 기호도 배울게요. fx의 역함수라는 뜻은 기호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f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역함수 하라 그 뜻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역함수 하라 이 뜻입니다. y는 x 대칭이고 1대1 대응이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 공통수학 2에 나와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이래도 된다는 거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왜 자리가 바뀌었죠? 역함수는 x랑 y랑 자리를 뭐 하는 거니까요? 싹 다 바꾸는 거니까. 여기까지 알아두면 상당히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77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나도 써놓을게요. 맞춰봐야 되니까. 이만큼 마일만큼 움직인 만큼 빼라. y에서 빼기 마일 빼기 1이니까 넘기면 마일. 이게 277의 답이 되겠습니다. 278 x축에 대하여 대칭 이게 되게 x축이죠?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까지 279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고 정리하면 저 마이너스가 꼴 보기 싫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겠죠. 헷갈리면 얘기하셔야 돼 지금. 280 원점 대칭이면 다 바꿔야죠 부호를. 정리하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게 277부터 280까지. 자, 헷갈리고 있으면 질문. 지우개 시작해서. 자, 이게 대칭 이동하는 방법이야. 앞으로 평행 이동과 연습 괜찮죠? 태블릿 됐냐? 네. 자, 이제 그리기 연습 281 그려보죠. 이것을 이용하여 한번 그래프를 그리는 건 너무 중요하죠. 아까 어떻게 생긴지 봤죠? 점근선이 좀 있고 이렇게 생긴 아이죠. 그죠? 해서 281을 풀면
이렇게 놓을 수 있고 y는 3x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합니다. 어디가 있겠어요 얘가. 이 위에 걸 보고 얘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절로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대충 한 2칸 이렇게 이사 가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위로 올라간 개념도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옆으로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82는 밑으로 2칸 내릴 때, 아니 3칸 내릴 때, 이 밑으로 3칸 내릴 때 뭣도 같이 내려간다? 점근선도 같이 내려간다. 이 여기 있었던 점근선이 그래서 봐. 3칸 내려가서 여기 있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잘 되고 있죠? 283은 뭔 짓거리란 거예요? 원점 대칭한 느낌 딱 오죠, 그쵸? x, y 부가 다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요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자, 원점 대칭할 때 283. 자, 원래 원본이 여기 사는 놈이죠. 이거를 일로 한번 뒤집으면 원점 대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로 한번 뒤집고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고 그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잘 그리신 거예요. 이게 이제 283이 되겠습니다. 그죠? 284 3마 x 프릴 3x가 이렇게 있을 때에 요놈의 뭐가 바뀌었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기에 더하기 1도 붙었죠? 한 칸 위로 올라가면서 점근선도 같이 가고 모양 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때의 치역들은 y값들을 말합니다. 자, 이때의 요놈의 치역, 자 뭐라고 쓰면 좋냐? 치역 쓸 때 치역은 그래프가 가진 y값들을 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이렇게도 많이 써요. y바. 아 이것도 공통수학 투에서 다 걸리네. 어떻게 하면 좀, 자 이거 잠깐만 무시. 자 치역 배운 사람 배웠겠지만 집합을 일단 당분간 이렇게 쓸게요. 지장 없으니까 치역. 자 이때의 치역 이렇게 쓸게요. 이때의 치역 그리고 이때의 치역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갖다 표시 빼요. 자, 이게 치역들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헷갈리는 자 이 파트에서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야 돼. 여기가 돼야 뒤에 있는 문제를 그래프가 다 푸는 거예요. 자 285부터 288도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잘 돼야 돼요. 이럴 때는 y축과의 교점도 하나 찍어주면 좋아요. x 0을 넣어가지고 0은 1되네. 찍어주고 그리면 좀 더 애가 좀 살아있죠 더. 그죠? y축과의 교점도 하나 찍어주세요. y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x 0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86 그래서 두 칸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
y는 마우 x면 이렇게 그려졌던 놈이 얘 때문에 뒤집혀서 여기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 그래프를 3칸, 2칸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y절편부터 구해주면 편하죠. 여기다가 0 넣어주고 0 넣어주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 이렇게 하나 찍힙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습니다. 여기에 정근선이 생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88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최대 초수가 편해집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 마이너스를 차라리 여기 지수에서 뽑아주죠. 저걸 들고 다닐 바에 이게 낫죠. 이게 나서. 그리고 얘가 불편하잖아요. 없애버리세요. 우리가 최대한 정리하고 주면 좋습니다. 이걸 보면 a가 1보다 큰 거죠, 그렇죠? 원래는 y는 2분의 3x가 여기 있어야 될 놈입니다. 여기서 빼기 1을 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한 절로 가겠다. 이해되셨죠? 이게 좀 여러분들이 대충 그리는 파트긴 하지만 나름대로 수학적으로 일리 있게 그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면 289부터 291은 그냥 공짜입니다. 최대값이 뭡니까? 자, 최대값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최대값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뭐라고 할 것이냐? 범위 내에서 이 범위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x의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거. 제일 높은 거 찾으면 돼. 그죠? 최소가 이것도 쉽겠네.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거. 그죠? 그럼 끝났어. 앞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자,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최대 최소 구할 때 그냥 양쪽 끝에 넣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있을 진짜 많아.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오지게 틀리고 2차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랑 여기 잡히면 최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려서 최대 최소 나오면 뭐한다? 그려서 보시면 된다. 물론 얘는 좀 단순하게 생겼죠. 머릿속으로라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식 넣어서 최소, 1 넣어서 최대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100분의 1이 최소고 10이 최대가 되는 거죠. 가급적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뭐와도 같습니까? 물론 y는 5x를 y축 대칭 이동도 한 거지만 그냥 5분의 1x가 같아요. 어차피 얘는 이겁니다. 맞잖아, 정말 그렇지? 그래서 뭐 대입하느냐? 마사부터 마일까지 대입하는 게 그죠? 마사는 게 최대예요. 계산하여 좀 625, 그렇죠? 마일 넣은 게 최소입니다. 5. 끝났어요. 그죠? 625와 5가 최대 최소가 되겠습니다. 뭐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다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291. 자, 291도 생긴 걸 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 대충 그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대충 생겼을 때 마삼부터 여기까지. 마삼 넣는 게 최소고요. 0 넣는 게 최대입니다. 34랑 마이너스 6분의 11 나오면 잘 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수함수 기본형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잘 해내면 되겠죠. 그리고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해결이 날 겁니다. 그죠? 가지고 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더 쉬워요.
항상 이 그래프 쪽만 잘 잡으면 이런 데는 전부 다 서비스. 자, 지수 방정식 어떻게 푼대요? 1번 미통일, 2번 치환, 3번은 특수한 경우.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미통일이 제일 중요해요. 밑을 통일하면 답이 보인다 이거죠. 자, 292 일단 한번 천천히 하고 있어봐. 자, 밑을 갖게가 핵심 주제입니다. 지수 방정식. 그 다음에 치환한다. 두 번째 주제. 잠깐 지우고 있을 동안 해보고 외셔봐. 아마 다 지워져서 다 푼 사람도 있을 건데 다 지우고 나면 292부터입니다. 자, 이걸 하면 어차피 앞에 있는 지수가 자동으로 늘겠죠. 물론 이거는 바로 나오겠죠. 이해 안 되는 건 바로바로 질문. 밑을 갖게 하면 풀린다. 앞에보다 쉽죠? 그냥 지수랑 똑같은 거죠, 그죠? 지수가 잘 되면 여기는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9x 자, 우리는 이걸 보고서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했더니 공통 부분이 발생했어요. t는 3x. 또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안 되죠. 더 풀어야죠, 더. t는 3x. 끝까지 풀어야죠, 끝까지. 천천히 보시고. 이게 되면 297부터 해서 300까지는 아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지우야들 얘기해 주셔요. 299도 한번 왜 띵기냐면 똑같아서 띵기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볼까요? 이게 나으신 오, 잘 걸렸다. 이제 여기까지 오거든요. 여기다가 X표를 치셔야 되죠. 이걸 옛날에는 무연근이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그런 용어 다 사라졌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죽었다 깨라도 얘네들은 y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 그죠? 좀 옮긴 겁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죠. 그게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01은
301은 이제 지수의 상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이거 잘 됐으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가지고 와서 바꿨는데 2분의 1 x의 그림상, 그래프상 절대 마이가 될 수가 없죠. 버려. 여긴 풀어. 삼정일 독특하죠? 밑이 다르죠? 어떻게 하면 밑이 다른데 둘이 같을까요? 4의 0제곱이 되고 5의 0제곱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수의 상식으로 풀어버릴 겁니다. 따라서 2x 플러스 1이 0이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그죠? 안 그러고선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302도 마찬가지죠. 밑이 다르죠. 0제곱이면 될 일이죠. x가 3이 269번 저거 여기 딱 거기부터 가세요. 어디부터 해줄까? 여기까지 됐어? 됐어요. 오케이, 잠깐 지우고. 자, 이제 여기서 체인지 얘부터 할게요. 2가 좀 보여, 그죠? 이쪽은 됐어요? 아, 네. 위통일. 자, 여기를 풀려고 봤더니 나이가 나왔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 버려. 안 되니까. 자, 방정식이 되면 부등식은 그냥 똑같은 겁니다. 위통일, 치환 여전히 나왔죠. 그러니까 지수함수 하나만 잘 되면 이 두 개는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그냥 수준이. 개념은 그렇다. 그죠? 자, 부등식. 자, 아까도 말했지만 밑이 1보다 크면 큰 게 큰 거죠. 부등호 방향에 변화가 없겠죠. 큰 놈은 여전히 클 겁니다. 근데 밑이 0과 1 사이면 밑이 0과 1 사이 놈이 있는데 지수를 비교하라고 했어, 그렇죠?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예시. 이러면 이쪽이 일단 크죠, 그렇죠? 근데 지수만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바뀌잖아요. 그 뜻이에요. 밑이 1보다 크면 큰 놈이 여전히 지수도 크다. 그런 뜻이고요. 밑이 0과 1 사이면 큰 놈의 지수가 작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303도 풀기가 쉬워졌습니다. 통일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통일하면 되겠습니다. 밑이 1보다 크므로 부등호 방향과 바뀔 일이 없죠. 사로 통일하죠. 세제곱이죠. 16 맞네요. 예? 5로 갈게. 5로 통일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306. 자, 지수 계산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겠죠, 그죠? X가 맞지. 응? 중간에 부도가 그냥 이렇게 되겠고요. 2의 3, 2의 2분의 1 X 맞죠? 넘겨주면은 얼마냐? 잠깐만요. 계산이 좀 틀렸다. 1마 3x 맞습니다. 저쪽은 2의 세제곱 2의 2분의 1 x. 여기가 2분의 3, 2분의 7x. 자, 넘어가면 y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7분의 4, 7분의 4, 7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306까지입니다. 괜찮죠? (307도)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냥 부등식이 하나 더 추가만 됐을 뿐이라 309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309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도 들죠. 안 들 수가 없어.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죠. 그죠? x를 구해야 된다. t가 아니라 치환하면 t인데 t로 하면 t니까.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더 풀어요, 더. t는 원래 이거였어요. 그리고 저 2를 보니까 이게 생각나네요. 여기까지 왔죠? 얘를 보니까 이게 생각나요. 미통일 또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라고 할까? 이러면 될 일 아니에요. 아이고. 이러면 될 일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같게 바꿔주는 거죠. 자, 이래 놓고 밑이 2분의 1이므로 지수를 비교할 때 부등호방이 어떻게 된다? 바뀌어라. 여기까지.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이거는 여기 3, 1, 1.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맞죠? 근데 이 t가 무엇이냐? 이 t는 5x라는 겁니다. 5x 그래프 그려보세요. 절대 마우보다 작을 수가 없어. 잡고 싶어도 못 잡아. 그죠? 버려. 자, 이쪽은 되죠. 얘만 답이죠. 항상 우리가 이게 결론은 뭐예요? 그냥 그래프가 다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쪽을 왜 보란다 아셔야 돼요. 그죠? 왜? 5분의 5x는 절대 마보다 작을 일이 없어. x가 있질 않아. 이게 이거거든. 그죠?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314. 여기 다음 주 숙제 낼 거니까. 아까 숙제는 이미 냈어요. 근데 개념은 복습해라. 어차피 지금 영상도 올리고 있지만 이걸 까먹으면 할 게 없으니까요. 자, 314 그냥 그래프 한번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있는데 이거 하나 그려놓고 이래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맞나? 그죠? 정의역 실수, 치역, 양의 실수 맞네. 점근선 y는 0 맞아. 그 x축이 y는 0. 1, 2, 3이면 잘 지나고 있고 x축이 아니라 y축 대칭 4번이 틀렸고 x 증가요 y 강도. 그려놓고 찾으면 됩니다. 천천히. 그죠? 그 다음에 317. 그러니까 그래프 하나만 잘 이해되면 월추 다 풀립니다. y는 3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y만큼 평행이동하고 한 후 여기까지 할 수 있죠. 빼기 2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후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뀐다? x의 부호가 바뀐다. 바뀔 때 여기서 여기만 진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다 낸 거죠. 한 그래프가 3,k를 지난다. 뭔 소리예요? 3하고 k를 각각 대입하라는 얘기죠. 3,k. 그렇죠? 답은 3의 마이너스 제곱이 3분의 1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건 3의 1도 하나 풀어볼게요. 등서. 원점을 터치하는 점근선이 눈에 보이므로 B는 마이, 그렇죠? 저 점근선이 괜히 마이가 된 게 아니라 B 때문에 된 거니까. 그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0,의 원칙합니다. 그죠? 지나면 대입이죠. 이항하면 바꾸면 이렇게 바뀌고, 그죠? 괜찮죠? 그 다음에 3둘둘 해봅시다.
F2는 M이다. 그 다음에 F5는 N이다. F6을 만들어라. 이게 F6이죠.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을 만들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거 약간 창의력 비슷한 변형?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을 만들까? 이 시간 좀 드릴게요. 은근히 좀 생각해야 돼요. 알고 나면 별게 아닌데. 이걸 보니까 2호 세제곱이 생각난다 이거죠. 그래서 A6이란 막상 보면 또 별게 또 없어요. 지금 문제를 보니 A6제곱이 있는데 5제곱과 2제곱을 보고 6제곱을 생각하니까 세제곱을 구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세제곱은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된 겁니다. 좀 됐을 거예요. 316 그래프 분석 A이면 A가 되고 이쪽 이걸 넣으면 2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 B라고 되어 있고 또는 여기에서 쓰는 연장 그러려면 이렇게 되고 여기 C가 있고 B 넣고 B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일까요? 1 아이 네. 그죠? 여기가 2 1 여기도 1 그죠? 잘했어. 그리고 또 올려 여기가 2 그럼 여기도 2 그죠? 2가 들어가면 4 이쪽도 4 됐다. 할만하죠? 0,1이 되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기셔서 329 하나 풉시다. 329 저거 하나 풀면 그래도 조금 더 여기가 잡힐 것 같아요.
a가 1보다 크므로 그리고 0, b 되겠죠? C, 8 자, 그리고 A, O, B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 놈을 밑변이라고 적혀요. 높이가 C인데 C입니다. 좀 8이고 이렇게까지 되겠죠 모양이.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넓이가 아예 나와 있죠. 2분의 3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것이 2분의 3입니다. C는 얼마다? 3이다. C가 3이면 A는 2다. 연쇄. 그죠? 자, 330 미통일 시작. 미통일. 살짝 잘려. 현서면은 뭐에 수업 있나? 아, 오늘 이거 일기차에 누가 끄셔? 기뻐 보이는 거. 보통 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현서 공부하고 있어. 이야, 멋지네. 자, 330 벌써 풀었죠? 뭐 나오죠? 그렇죠, 2번. 안 나왔으면 얘기해 주시고. 자, 이제 333부터 조금 이제 333도 아주 쉽네. 자, 333도 그래프를 그린 뒤에 찾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갈게요. 330, 333. 336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하이라이트가 늦게 나왔네. 무려 수업 끝나기 30분 전에. 오늘 하이라이트는 336, 330. 여기서 굉장히 수학이 또 많이 들어요. 이 두 파트에서. 333까지 해놔봐요. 다민이 안녕. 당연히 없겠죠 여기. 333 그래프 잘 그려보면 알 수 있죠. 됐으면 우리 한번 336도 한번 설명을 천천히
채문이 333 다 됐으면 얘기해줘. 333. 나열이 333까지 됐어? 333 해봐도 돼요 지금 되면. 조금 우리 아직 우리가 이런 게 또 안 해본 것입니다. 천천히 설명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나? 자, 여기에 돼 있죠.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 풀면 되는데 저건 안 가르쳤는데 y는 7분의 1 x는 가르쳤지만 저렇게 생긴 건 안 가르쳤잖아. 그렇다고 막 0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다 넣어서 다시 그리기에 상당히 고달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일단 첫 번째 느낌이 오는데 치환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 거야.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요, 뭐가 중요하냐? 치환을 했으면 반드시 치환에 대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치환하고 막 구하면 잘 나왔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안 그렇다니. 이제 이렇게 해놓은 뒤에 우리는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의 최대값. 얘는 좀 낫죠. 오늘 배운 바에 의하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사실 우리가 이거 중간고사 때 2차 함수 안에 2차 들어서 치환했던 그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공통수학 1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파트에서 2차의 제곱이 돼서 양쪽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했던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사실. 그게 잘 됐으면 여기도 쉬워. 여기가 X축이 아니라 T축입니다. T축. 이게 Y축이고. 헷갈리면 축을 써놔버려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점근선도 있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데와 낮은 데를 찾는 거죠. 맞죠? 근데 T를 몰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라는 얘기인지 안 적혀 있어요, 이 책에. 근데 T가 이거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T. 이걸 분석하면 T가 나오죠. 그죠? 넌 또 뭔데? 이건 우리가 너무 자주 봤던 포물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그려봅니다. 한마디로 그래프를 잘 알면 이 파트는 쉬워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생겼구나. 자, 여기서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또 이걸 또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 또 애들이 이거를 자꾸 이게 수학을 외우려고 하는 애들의 특징인데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2차 함수가 치환된 거야. 그리고 지수함수 쪽이 무조건 최대값 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이걸 정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정하지 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 외우는 것도 없고 그냥 그래프를 이 식을 봤더니 생긴 게 별로라. 바꿨고 바꾼 걸 풀 거고 그리고 그 바꾼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가야지 순서나 이런 걸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걸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골 때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340번이요. 340번에서는 뭘 치환한 겁니까? 지수함수를 치환했죠. 그리고 풀려고 하는 게 2차 함수가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외워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2차 부분을 가지고서 거꾸로 막 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뭘 아예 외우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외울 생각을 하지 마, 그냥. 알겠죠? 순서고 뭐가 없어. 그냥 하나도 없어.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린 이걸 풀어야 되고, 그래프를 못 그려서 치환했고, 치환한 건 그릴 수 있고, 봤더니 T범위는 없고, T범위를 알려주는 건 이게 될 거고까지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리셔야죠.
했을 때 여기가 y가 아니라 t축입니다. 이쪽이 x축이고 맞죠? t는 이니까요. 맞죠? 처음에 이거 되잖아. 1,마이를 찍어주고 0 넣으면 0 되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봤더니 또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x의 범위가 안 써있어. x의 범위 써있냐 안 써있냐? x의 범위. 이제 x의 범위가 필요하잖아. 이게 x니까 x를 알아야 t를 알죠. x를 알아야 t를 알고 t를 알아야 y를 알죠. 그렇죠? x가 안 써있어 아무데도.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x의 범위는 자동으로 실수 전체가 됩니다. 알겠죠?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실수 전체가 돼요. 자동으로.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아무데도 안 봐도 돼. 이게 아니라 다 보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 x의 범위 구간에 대하여 이 구간에 대하여 이 전체에 대하여 이 포물선을 다 보면 이 포물선 전체를 다 보시는 게 맞죠? 맞죠? 그때의 t의 범위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 다 t의 범위들이 되는 거죠. 맞죠? 여기가 얼마더라? t 범위가 마일이 되는 데죠? 따라서 t의 범위가 이거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젤 봐야죠. 어딘가 마일이 있겠지. 마일부터 해서 다 봐주셔야지. 그 말은 뭐요? 이 그래프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때의 제일 높은 곳 여기죠. 그죠? 여기로 어떻게 돼? 마일 넣으면 구할 수 있죠. 7이 되죠. 최대값은 7입니다. 자, 일단 최대값은 구했어. 문제를 보니까 얘도 필요하답니다. 그죠? 언제 7이요? t가 마일일 때. 자, 이게 필요해 지금. 여기다 마일 쓰면 큰일 나죠. t가 마일일 때, 자, 글로 적으면 t가 마일일 때 최대가 7이었죠. 그럼 t가 마일이지. t가 마일일 때의 뭘 봐야 됩니까? x를 보셔야죠. 그렇죠? 그 x가 2죠. 1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x는 이렇게 봐주셔. 이건 철저하게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 같은. 자,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337. 337 박수. 337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 영상을 이건 올릴 거거든. 1시간 33분째 그쯤 보면은 이걸 다시 볼 수 있어. 알겠죠? 이게 잘 되면은 공통수학 2에서도 분수함수랑 이차함수를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의 도움이 되니까 337 한번 더 해봅시다. 얘나. 잠깐 이거 지울게요. t가 응. 3보다 같거나 그거 왜 그러냐? 자, 다시 한번. 다행히 저쪽 거 이쪽이 살았어. 자, 일단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x가 뭐다? 실수? 전체다. 이걸 다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걸 다 보면 그때의 포물선은 이만큼을 다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때의 t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의 t는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찰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냥 봤더니 저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는 한 번 더 실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337 갖다가 한번 각자의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여기서 이런 게 나오면 언제 또 나온다는 얘기니까 로그에서도 또 나온다는 얘기니까 오늘 잘 잡아야 그때도 편합니다. 자, 결론은 뭐다? 그래프를 다 그려서 보라는데 보고 찾으라는데 찾아서 갖다 써주는 거다. 뭐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데. 외우는 데도 아니고. 정의. 그래프.
문자를 봤더니 못 그리죠. 어떻게 그려? 그래서 차라리 얘 그리자. 이쪽은 T축, Y축 이렇게 생겼다. 이걸 분석하면 모든 게임이 끝난다. 근데 T는 뭐냐? 적혀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도 어쩔 수 없이 그려야죠. 뭐 어떡하냐. 3콤마 봐서 연금은 5대9 포물선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자, 이제 문제를 살짝 봤어. 여기가 X축이죠. 이쪽은 Y가 아니라 T입니다. 이걸 풀어야 답이거든. T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안 적혀 있어. 뭐 T도 여기 있고 이제 T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맞죠? X는 적어놨어요. 이번에 저만큼만 보면 된답니다. 0부터 보셔야죠. 여기 좀 더 멀죠. 3이 여기 있으면 0은 당연히 여기 있죠. 4는 조금 가깝겠죠. 그죠? 요만큼 보겠다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딱 얼만큼 보겠다라는 얘기냐면 이만큼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꺾어. 이만큼만 보겠다는 얘기. 그죠? 이때, 자 이제 중요하죠. 이때의 t 값은 파란 그래프를 봤을 때의 이때 갖는 t의 범위는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라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눈에 뵈는 대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사부터 해가지고 0을 대입한 5까지 t 범위가 마사부터 5까지인 거예요. 그죠?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되죠? 이걸 가지고 저기를 봐야죠. 그죠? 마사부터 5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최소는 마사를 대입한 81분의 1이 최소, 최대는 243이 되겠죠. 그 둘을 곱하랍니다. 그게 끝난 거죠. 잘 됐어요? 이거 다 이런 파트입니다. 해석만 잘 합니다. 좀 이해 좀 됐어요? 옆에다 하나 더 보는 거예요. 저기 340 한번 해봐. 자, 지금 거랑 연관을 짓지 마세요. 그냥 다른 문제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도구를 갖다 쓸 뿐이. 아시겠죠? 지금 가만 보면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수학은. 한 공통수학 2에서 외울 만한 건 뭐 그거? 산술기하 평균 하나? 삼대공 300공으로 푸시면 돼요. 340번. 기억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기본 틀은 뭐다? 그래프를 그려 푼다. 근데 저건 못 그리게 생겼어. 그렇다고 좌표를 일일이 대입하기 너무 힘들고. 자, Y는 9X는 배웠지만 저딴 건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태를 살짝 보니까 오늘 지수 방정식을 좀 많이 풀었다면 T하고는 놔볼까라는 생각 정도로 우리가 해도 괜찮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건 잘 그려주면 된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Y축인 거예요. 이게 최종 목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갑자기 여기서 막 이래 버린다고 막 얘를 갖다가 T범위를 찾으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아까랑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간단히 연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자, 그럼 그때의 T는 뭐예요? 그때의 T는 저기 있겠죠. 그때의 T가 이거랍니다. 여기가 X. 그래서 자꾸 이 변수들을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T고. 그래서 전부에서 A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Y는 T는 3X가 되겠어. 그럼 또 봤더니 X 범위가 안 좋아하는데 이 새끼가. 그죠? X 범위가 없어. 어떡하라는 얘기죠? 이거를 다 보라는 얘기. 다 보라는 얘기죠. 그죠? X 범위가 없으니까. 그때의 T는 다 뭐라고 해야 돼? 대신 0은 안 되죠. T는 0보다 커까지 돼. 됐죠? 이걸 가지고 뭘 봐? 저걸 봐야죠. 최종 목표. 그죠? 0보다 크네. 여기부터 보라는 얘기네. 여기가 딱 0이거든, T가. 그죠? 이만큼을 보라는 얘기네. 이렇게 쫙 이렇게 보라는 얘기네. 이렇게. 그죠? 최대는 뭐 구할 수도 없어. 하지만 최소는 여기 있어. 그때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또 이러면 안 돼. 최소로 꼭지점이구나 이러시면 안 된다. 그냥 관련이 없어 그냥. 자주 꼭지점이었을 뿐이지. 아시겠죠? 자, 이제 최소값은 1로 구했다. 그때 x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t가 3이에요. 그때 이 t가 3이지. 그죠? 그때 이 t가 3이면 어딘가 3이 있겠지 뭐. 그죠? 어딘가 그때 x도 있겠죠. 그때 x는 얼마입니까? 1이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프를.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숙제는 아까 낸 데까지. 그리고 이쪽은 좀 약간 불분명한 느낌이 들면은 동영상 강의에서 1시간 반 정도 분량부터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들 하셨고 월화수 다음 주 기억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